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웃음소리, 분명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은근히 누군가를 비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분명 즐겁자고 모인 자리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어색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다음엔 안 가고 싶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자리는 단순히 밥을 함께 먹고 시간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와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임이 끝난 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오늘따라 왠지 모임이 힘들었다. 괜히 기운이 빠졌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분위기를 무겁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 불편함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 누군가가 보인 무심한 행동 하나, 누군가의 무례한 태도 한 번,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차갑게 얼려버렸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망치는 건 언제나 몇 가지 최악의 행동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임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의 78%가 관계에서 느낀 불편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단 한 번의 불쾌한 모임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6개월 이상 좌우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맛없어서? 아니요. 장소가 불편해서? 아니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과의 모임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엔 그 사람 빼고 만나자.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 모든 건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만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던 인간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일부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말들.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운동에 대해,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아니면 작은 고민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런 건 다 아는 얘기야. 내가 보기엔 그건 틀렸어. 요즘 그런 거 유행 지났는데?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반짝이던 눈빛이 사라집니다. 대화가 끊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그게 얼마나 분위기를 망치는지는 눈치채지 못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월감 확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또한 부정편향이라는 인간의 본능도 작용해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부정당했을 때 뇌의 고통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마치 물리적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와,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단순하죠? 이런 간단한 변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하게 될 거예요. 2부, 자기만 아는 위험한 태도. 모임은 함께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합니다. 모임 테이블 위에 보이지 않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요. 나 어제 명품 가방 샀어. 우리 회사에선 내가 제일 바쁘거든. 내 얘기 들어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혹시 이런 상황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는 바로 자랑 폭격기입니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연봉도 올랐어. 우리 아이는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 나 요즘 헬스 다니는데 벌써 5kg나 뺐다니까. 끝없는 자랑이 쏟아지는 순간 듣는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두 번째는 불행 경쟁자입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요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내가 얼마나 바쁜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렇게 자기 고통만 강조하다 보면 대화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행세꾼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그 분야 전문가인데.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야. 모든 대화를 자기 지식으로 덮어버리려는 태도는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모임에는 자주 등장하는 불편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만 세우죠.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품을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뜹니다. 모임은 나를 자랑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모임은 나의 성공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곳입니다. 모임은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3대1 법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3분 말했다면 상대방이 1분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더 좋은 건 1대3 법칙입니다. 내가 1분 말하고 상대방이 3분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한 직장인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모임에서 제가 계속 말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3부, 예의를 잊게 만드는 작은 행동들. 가장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건 의외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보다 작은 무례함이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게 화낼 일인가 하면서 속으로만 불편해하거든요. 밥상에서 계속 스마트폰만 보는 행동, 다른 사람 말을 중간에 끊는 행동,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행동. 아,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행동.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묻는 행동까지. 요즘 연봉이 얼마나 돼? 같은 사적인 질문. 이런 작은 무례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작고 지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작은 무례함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가죠. 그리고 한 번 방어 모드에 들어간 사람과는 더 이상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무례한 행동을 경험한 후
24시간 동안 그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무례함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개인적인 질문은 1대1일 때만 하세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같은 선택권을 주세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화제를 바꾸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여러분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모임에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따라 배려 깊게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했던 모임은 어떤 자리였나요?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보여준 작은 배려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나요? 4부, 뒷담화와 불필요한 비교의 함정. 모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입니다. 너만 모르는 얘기인데. 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평가하는 사람, 걔 옷 센스가 정말 별로야.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럴까? 예전보다 많이 늙었네. 비교하는 사람, 같은 나이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뒷담화는 마약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재미있고 자극적이에요. 우월감도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뒷담화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고 해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분비됩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내일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걔가 그러더라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걔도 별로야. 걔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회사원의 증언입니다. 부서 회식에서 한 동료가 다른 팀 사람들 뒷담화를 계속하더라고요.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죠. 비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같은 학교 나왔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 우리 나이에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다른 집 애들은 다 착한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없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비교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험담보다는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24시간 룰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바로 내뱉지 말고 24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대면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는 건설적 목적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의 재미나 가십거리에 불과한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훨씬 따뜻해지고 관계는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5부. 통제 불가능한 순간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들 한 번쯤은 목격해 보셨죠? 처음엔 즐겁게 시작합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모임에서 가장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도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폭발형입니다. 평소에 꾹 참아왔던 말을 한순간에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솔직히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사실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게 찌르고 모임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과거 파헤치기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죠. 예전엔 내가 그랬잖아. 그때 일은 아직도 화가 나.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과거를 끝없이 들추는 대화는 현재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셋째는 무례함 정당화형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무례한 행동을 이렇게 합리화하곤 하죠. 술에 취했으니까 좀 이해해줘. 지금 취했으니 내 진심이 나오는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일 뿐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모임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술이 아닙니다. 술에 기대어 드러나는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문제예요.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는 줄이자. 술을 마실수록 더 조용히, 더 겸손하게, 더 배려 깊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술자리가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술은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 해방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알코올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억제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결국 평소에 참고 있던 감정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의 모임을 떠올릴 때 기억에 남는 건 음식일까요? 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까요? 6부,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 우리가 모임에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좋았던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음식이 맛있어서? 장소가 좋아서?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존중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고 말해준 순간. 누군가 여러분의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준 순간. 누군가 여러분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준 순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을 다시 그 모임으로 이끌었던 거죠. 모임의 진짜 목적은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안부 한마디, 함께 웃는 순간,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다는 작은 확신. 이것이 우리를 다시 모임으로 이끌죠. 그런데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이런 소중한 의미를 지워버리곤 합니다.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은 결국 상대를 잇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경시하는 행동이죠. 반대로 최고의 모임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는 사람? 아니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아니면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사람? 아니면 격려를 하는 사람?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다음 모임에서 딱 3가지만 실천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기.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 이야기에 관심 보이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하기, 그리고 한 달 후에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혹시 다음 모임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말을 조금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랑보다 공감을, 비교보다 위로를 건네주세요. 작은 배려 하나가 모임의 공기를 바꾸고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모임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모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모임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무심코 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 따뜻한 경청 하나가 모임의 분위기를,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말보다 귀를 열어보세요. 비교보다 공감을, 자랑보다 위로를 건네보세요. 그러면 모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따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언제나 따뜻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